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근혜 퇴원 2주 연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이 2월 2일쯤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늦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의료진이 박 전 대통령 소견서에 다음 달 1일까지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2월 2일에 퇴원을 할 걸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퇴원이 최소한 2주 정도 미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퇴원이 연기될 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 따르면요, 이 건강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이상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라는데 의료진이 내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공식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다, 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한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선 그동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턱관절 부분이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음식 섭취에도 무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법무부가 공개한 소견서에 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포함돼서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화를 하거나 또 정신적인 부분에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선 전국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만약에 이제 2주가 연장이 된다면 그 대선 일정상 어느 시점이 될까요? 예, 이게 원래 예정됐던 2월 2일쯤이면요. 이 설 연휴와 또 양자 토론회 직후 정도가 되는데 2주 뒤면 달력을 볼까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이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선거 운동 시작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선거 판세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관심일 텐데 특히 야권 윤석열 후보가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올해 초 한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요, 아직 윤 후보로부터는 직접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박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네, 2주가 미뤄지면서 또 대선 전국이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박근혜 퇴원 2주 연기의 느낌표는 파급력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 뉴스야 코너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낼 거란 소식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리면서 붙였던 느낌표입니다. 이번에도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등 돌린 불심, 발등의 불입니다. 네. 발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될 텐데요. 정말 사과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화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발단이 됐던 정청래 의원의 지난해 국감 발언 그리고 그제 조계 사업 상황부터 직접 보겠습니다. 저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하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불교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라!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해인사가 자기 땅도 아닌데 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맞긴 맞는 얘기입니까? 네, 합천 행인사가요, 이 가야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원 전체의 37.5%인 3,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00만 평 정도가 해인사 소유 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반대로 비판하니까 해인사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사과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곧바로 사과를 했다면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10월 5일 국감 발언 직후에 이 조계종이 공개 사과와 면담을 요청했는데
정 의원이 이거를 다 거부했고요. 또 거기다가 보름 뒤에 종합감사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도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가야산이나 해인사가 아니더라도 산을 찾는 분들 중에는 정청래 의원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일부 사찰들 중에는 등산객과 갈등을 벌이는 곳도 있다곤 합니다만 정 의원은 정확하게 해인사를 지목했죠. 8만 대장경에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찰 해인사 입장료를 봤더니 성인 3,000원, 또 청소년은 1,500원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매일 다니는 곳도 아니고 사실상 관광객이 대부분인 문화 유적지에서 이 정도 요금은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악재를 만난 그런 셈인데 어떻게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 뭐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선대위에 물어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후원 회장이죠.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선대위의 이원욱, 김영배 의원 등이 불교계 원로들과 조율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제 열렸던 전국 승려 대회를 불교계의 투쟁 시작이 아니라 화해의 출구로 삼자는데 양측이 공감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의 탈당까지 거론이 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등 돌림 불심 발등의 불의 느낌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등불로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죠. 틱나탄 스님이 그제 열반한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남긴 추모글 내용입니다. 물론 발등에 불이 급하겠지만 이 여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불교를 세상의 등불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